1990년대 후반 스티브 잡스가 극찬한 3개의 발명품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넷스케이프,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투자 전문가 존 도어 등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회사 지분 10%에 6,3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바로 세그웨이인데요. 세그웨이는 2바퀴로 달리는 전동이동 평형차를 뜻합니다. 투자 제안을 거절당한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그웨이는 PC에 버금갈 만큼 독창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세그웨이 생산에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세그웨이는 발명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변모시킬 것 같았던 그 제품은 극히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애덤 그랜트가 쓴 오리지널스입니다. 이번이 3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영상들의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각각의 영상은 별도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시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직감, 느낌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과거 천재라고 불린 사람들은 때때로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통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곤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직관력을 말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세심한 분석보다는 직관에 의존한 결정들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티브 잡스의 결정, 직감에 의존한 그의 판단력은 그야말로 폭망이었습니다. 소위 천재적인 판단력을 자부하는 그의 선택은 허접하기 그지없었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어떻게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관의 폐해입니다. 명품 가방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는 것이었는데요. 참가자 절반에게는 단 5초라는 짧은 시간만을 주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직감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에게는 30초의 시간을 주고 천천히 가방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품 가방을 자주 사용해본 경험자들 중 5초 동안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30초 동안 분석한 사람들보다 22% 더 높은 확률로 진품을 구별해냈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죠. 찬찬히 판단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정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관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직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스티브 잡스의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가 간과한 문제는 세그웨이는 그의 전문적인 지식이 미치지 않는 분야였던 겁니다. 잡스는 디지털 산업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 뛰어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천재죠. 제프 베조스는 전자상거래 달인으로 아마존 설립자입니다. 존 도어 또한 넷스케이프, 구글과 같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기업 분야의 천재적인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들 모두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나게 독창적인 인물들이지만 운송수단인 세그웨이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독창성을 증명했다고 해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귀재가 될 수는 없죠. 최소한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증명해 본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적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그웨이를 처음 시승한 스티브 잡스는 기계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시승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지나치게 들떠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기계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발짝 물러나 천천히 평가했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후에 2013년 전문 투자자 존 도어는 말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세그웨이는 실패였다고요. 두 번째, 열정과 냉정입니다. 세그웨이를 발명한 딘 카멘은 현대의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전력이 있었죠. 그 중에는 최고의 의료 제품으로 선정된 휴대용 신장 투석기, 혈관 스텐트 등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죠. 미국 발명가들의 최고의 영예인 기술 공로 훈장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엔젤 투자자 수십 명에게 창업가들의 설명회 3,500건을 평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했었는데요. 직관에 의존하는 투자자일수록 창업자의 열정적인 언변에 설득당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잡스는 직관에 의존하는 유형인데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발명가 딘 카멘의 열변은 스티브 잡스로 하여금 푹 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운송업의 문외한이라는 약점은 세그웨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열정을 가슴속에 간직한다 라고 구글의 경영자인 에리 슈미트와 조나선 로젠버그가 말했는데요. 사실 외부에 보여지는 열정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 열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스피치 능력과 성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의 여부는 사업가로서의 성공과도 실증적인 인과관계가 없죠. 본질은 딘 카멘의 아이디어가 실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있고 매혹적인 세그웨이는 개발자들에게 환상적인 발명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사업성과 실용성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딘 카멘도 스티브 잡스도 제프 베조스도 아니죠. 바로 고객이라는 점, 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직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내가 그러한 전문성과 지식이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어 경험하고 지식을 쌓으면 됩니다. 아니면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면 되죠. 책의 저자는 스티브 잡스의 실수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었다는 것, 스스로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 끝으로 열정에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티브 잡스의 전철을 밟지 않고 꼭 성공적인 결말을 얻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콧 애덤스의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실수가 건질만한 실수인지 식별해내는 것이 비결이다. 감사합니다. 끝.